다시 살려면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하루빨리 떼버려야 한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보면 볼수록 하루하루가 참담하고 비통하다. 내란 패거리들을 제외한 정상적인 일반 국민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듯 사악한 단 한 명의 삐뚤어진 야욕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이토록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 승리의 모범 사례라던 전 세계의 극찬을 하룻밤새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쿠데타. 그 망나니에 미친 칼춤을 온몸으로 막아선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미친 개에 물어뜯길 뻔한 국회를, 더 나아가 국가를 지켜냈다. 만일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노상원의 데스노트가 아니더라도 이자들은 기회만 오면 거리낌 없이 예전처럼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아무 죄도 없는 부녀자나 어린애들까지 학살했던 제주 4.3 사건이나 부마항쟁, 광주의 비극 같은 사태를 언제든 능히 일으킬 만한 잔인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권력을 쥐자마자 모든 국가요직을 간신들로 채우고 주변의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독재자들처럼 절대 권력을 꿈꿨겠지만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자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그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젠 어리석은 문해충들을 선전선동으로 부추겨 밀란까지 일으키려 하고 있다. 계엄 해제 후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또다시 뒷목을 잡게 했던 그 뻔뻔했던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한 담함은 이어진 헌재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의인을 공작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그 파렴치함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를 떨게 했고, 기회만 있으면 간신배들을 동원해 교활한 선전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자고로 덕장이라면 가장 앞장서 싸우고 전쟁의 패에선 깨끗이 승복하고 자결을 하던가 적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부하들을 살리기 위한 담판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지리도 못난 장수는 전쟁에 패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온갖 술책을 다 부린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의 촛불 집회에선 단 한 번이라도 폭력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는가? 오히려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선진시민임을 만천하에 각인시켜준 평화로운 집회였다. 수백만의 민주시민들이 매일 밤 촛불을 밝힌 지난 촛불혁명 때도 유모차 부대가 나올 정도로 불상사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정권교체를 이뤄낸 덕에 전 세계가 우리의 비폭력 시민운동을 경외롭게 바라보고 칭송하지 않았던가. 또 우리 스스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국격에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고 가슴 뿌듯했던가. 3.1 운동 때부터 우리는 비폭력적이었고 처단이라는 끔찍한 단어 한 번 써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그런 선량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학살하고 짓밟은 자들이 바로 친일파 극우 분자들이었다. 일본의 극우들은 차라리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운다지만 이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던 을사오적처럼 나라가 어찌되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만 폭력을 휘둘러 왔다. 뿌리가 그러한 이 내란범들은 그 우두머리에 그 졸개들답게 변호인, 국힘의원들, 또 거기에 자신들이 뽑은 머슴을 오히려 상전처럼 떠받들며 스스로 충견을 자처하는 문외한들, 이 모두가 하나같이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 쓰레기들일 뿐이다. 아니 쓰레기는 재활용에 쓸 수라도 있지만 이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온 나라를 더럽히고 나라 밖에까지 악취를 풍기는 오물에 불과한 자들이 아닌가. 하긴 그들의 이런 사악한 근성은 바이든 날리면에서부터 그 실체를 여실히 보여왔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닫고 간신배들을 앞세워 구차한 변명을 일삼고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어 왔다. 내란 수괴와 잔당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선과 교활함으로 자신의 졸개들을 부추기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악한 탐욕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고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는 것만이 상책이다. 믿었던 두목이 사라져야 폭도들과 내란 잔당들의 준동도 스스로 꼬리를 감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온 국민이 마음졸이며 지켜보았던 군사 쿠데타였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인가? 법조문을 따져봐야만 알 일인가? 온 국민이 잠 못 들고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헌법까지 무참히 짓밟은 자들이 뻔뻔하게도 절차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따지고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은 극도의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근본을 없애기 위해 체포 즉시 처단해 버리는 것이다. 온정을 베풀면 언제라도 또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 말대로 처단이란 용어는 이런 때 쓰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단어인가. 이자들에게 절대로 티끌만 한 관용이라도 베풀면 안 된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그들이 저지른 대가를,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선다. 그것만이 분노로 치를 떨며
아직도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오직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암덩어리일 뿐이고,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는 그저 없어져야 될 폭력배일 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끔찍한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나라를 이끌 인물은 절대로 시험 성적이 아닌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이 사악하고 심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좋은 머리를 날아나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쓰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며 국민을 위한 법을 마치 자신의 치부나 출세를 위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는 걸 우리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그 첫 단계가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하루빨리 떼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내련 잔당들의 소탕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정의의 수호자인 정의로운 민주시민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름으로